금융시장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와 현재 우리나라 증시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이미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역시 환율이었었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미국 최고다, 다 미국으로 들어와 하니까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선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르다가 한때는 1,398원 1,400원 턱 밑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움직이면서 한 1,396원대에서 움직이는데 뭐 오늘 오후라든가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1,400원대 환율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이 네. 있고 우리의 K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이 있잖아요. 선물 증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반면에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출발은 좋았으나 이 트럼프의 약진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돌아선 직후에 낙폭을 상당히 키워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결과적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게 되면 네. 가장 피해를 본 곳 한국 경제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4위에 반도체도 있지만 2차 전지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좀 힘들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도 굉장히 크고요. 삼성전자 마치 또 빠지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도 그냥 자기가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지? 이거 그냥 윽박 지르면 다 알아서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트럼프랑 연관이 있어 하는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역시도 지금 현대차 조지아주에 막 공장 짓고 어느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보조금 내지는 혜택을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거 안 가리죠. 그러면 보조금 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공장은 짓고 나머지들은 혜택은 없어. 뭐 이런 상황이어서 자동차, 뭐 현대차를 위시해서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이래저래 지금 국장 K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가 지배하고 있다. 반면에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 방산주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증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상당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방산주들 뿐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은 뭐 최종 결론이 안 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또 간다, 확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1억을 넘어서 지금 1억 300만 원도 넘어서는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우세를 점치고 움직이고 있다. 현지 이렇게 시각까지는요. 봐야 되는 거네요. 당장 대선 직후에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인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하는 현재 합니까? 상황은 인하에 뭐 그런 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없거든요. 비컷 단행했을 때 트럼프가 네. 이거 해리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본인이 되고 나면 왜 비컷 안 했느냐 이럴 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내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아마 연준의 정책이 반영이 되게 될 것 같은데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번에 문제죠. 현재 과연 정말로 트럼프가 1기 때처럼 관세 폭탄을 던지고 뭐 다들 관세로 압박해가지고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이렇게 물가를 자극하게 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포석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 그러면 다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고요. 또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에도 트럼프는 또 국채 찍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 또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미 국채 금리는 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과는 좀 무관하게 금리는 오를 수 있는. 지금 선물 시장 뭐 국채 금리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뭐 4.4 레벨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역시 미국의 채권 시장도 트럼프의 당선을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평론가님이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예요. 그게 4.3% 넘어가면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네. 게요. 이 논리인 거죠. 미국은
빚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알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어요. 33조 달러, 네. 34조 달러, 4경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이제 미 재무부 예산안에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미 국채를 갖고 있는 뭐 국가든 개인이든. 그런데 지금 이제 천조국 얘기하는 게 방위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인데 이제 방위비보다 오히려 이자비가 예산안에서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국채금리랑 중요하냐?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런저런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뭐 10년물 국채금리를 위시해서 미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 그럼 예산은 다 물 붓듯이 다 이자 내는 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미 경제가 또 혹은 미 주식시장이 달러가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금리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저는 마지노선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2022년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또 간다? 그럼 먼저 타격받을 곳이 미국일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은 좀 감안해서 저는 좀 역설적이기는 하나 이 언저리 뭐 4.4, 4.5 레인지 어디에서 국채금리는 좀 다시 하방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미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또 좋고 왜냐하면 다 이제 미국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간밤에 엔비디아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다 이제 미국이 반도체 패권 가져오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저 정도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가 되면 떡고물이 아니라 진짜 뭐래도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하이닉스의 시세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미국 최고 뭐 이런 상황들이 산업별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미국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원달러 환율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외전 네, 때 네. 해리스가 돼야 그나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네. 왜냐하면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뭐 금리 하락, 연준과 좀 궤를 맞추고 그렇죠. 예, 달러 약세 뭐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그러니까 우리 K 증시가 좀 가려는 매크로 환경은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겠죠. 그리고 좀 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성장성 게다가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2차 전지 전기차 부분들, 칩스법 부분들 우리가 미국에 또 많이 투자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착착착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게 불협화음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발작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해리스가 더 좋다, 뭐 트럼프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렇다는 네. 겁니다. 네. 아니 뭐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은 중국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뭐 두 사람 다 뭐 보호무역 얘기도 하고 중국의 관세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 얘기도 하고 뭐 미중 분쟁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할 겁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거의 지켜요. 우리가 뭐 네. 약간 과장된 애라고 하겠지만은 다 지킵니다. 안 지킨 부분들이 그럼 해요? 거의 없습니다. 한다면 한다 스타일인데 중국도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도 전인데 지금 상무회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얼마를 쏴야 될까? 한 뭐 2조 위안, 3조 위안 아니면 4조 위안 때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또 하나 생각인데 트럼프가 또 압박을 한다. 1기 때는 중국이 거의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2기 때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도 2판 4판이죠. 라스트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아껴왔던 뭐 히토류 보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그 대비가 있어서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경제적 차원에서 아마겟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 두면서 지난 주말에 우리에게 15일짜리 무비자를 주고 마치 우리에게 좀 막 손을 좀 내미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정치적인 좀 포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저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왜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삼성전자를 투매하고 오늘도 삼성전자를 완전히 이제 투매하고 지금 주가가 오늘도 2% 가까이 1.8%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항상 의문이 이걸 삼성전자를 파는 건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는 우리 뭐 코스피의 3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한국 증시를 파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늘 의문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와 미중 갈등 심해지면 또 다시 세계 교역 시장이 막히고 가장 피해 볼 나라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를 러시아보다도 못한 상승률로 이렇게 팔아버린 건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또 그런 대목까지 왔네요. 아, 지금 뭐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지금 판세는 흘러가고 그런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주식시장도 시장이지만 이제 산업까지도 실물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